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놓고 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빛 TV 방송의 산골시인 이삭빛입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시활동가 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삭PD님, 오늘의 저희 방송의 주제가 뭐죠? 숨은 진주를 찾아라. 아, 숨은 진주를 네. 찾아라. 오늘 오신 분이 어떤 궁금하시죠? 사실은 저희가 어느 지역에 있는 지금 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입학처장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어느 대학인가는 저희가 말할 수가 없고요. 이 대학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시장님? 네, 저희 숨은 진주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라는 것은 확실한데 숨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대학의 내용을 좀 알고 나시면 과연 진주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요즘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나 용역 서비스를 선택할 때 가성비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렇죠. 적은 돈을 들여서 품질 좋은 물건을 구입하려는 그 그렇죠. 가성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교육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는 더 와닿을 쉽게 것 와닿을 같아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교육을 위해서 자기가 투자하는 것이 이제 대학의 등록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등록금이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고요. 아, 국립대라는 것까지 힌트가 나왔네요. 그리고 저렴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1인당 교육비는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 최상위권이면 몇 개 대학 중에서 몇 비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국에 4년제 대학이 200여 개가 있는데 200여 개 중에서 그 중에서 교육비가 공개된 대학은 180개 대학입니다. 180개 대학 중에서 저희가 39위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정말 최상인데요? 그러니까 180개 대학에서 39위라. 예. 구체적인 데이터로 2020년도 자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가장 최근에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대학 정보 공시제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역시 숨은 진주의 비밀 중에 하나가 가성비가 좋은 대학.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지금 대학 교육이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미래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의미인데, 그게 과거 산업사회에서 양성했던 방법을 4차 산업혁명인 미래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옛날에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교 좀 70년대 후반에 나온 그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 산업화 시대라서 나오면 다 취업이 됐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어느 대학을 나오냐가 중요한 어떤 삶의 위치, 포지션이 됐는데, 지금은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정체성이나 전공이나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된다면은 무조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교수님 말씀에 그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삭PD님도 느끼죠? 그럼요. 요즘은 학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럼 이 대학은 그것을 갖추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예스. 두 번째 숨은 진주, 미래 AI 시대를 포함한 미래 시대를 대비한 인재를 키우는 곳이다. 네. 예. 와. 그럼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 대학이 어떻게 하길래 그런 말을 감히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죠, 분들이 그죠. 많을 텐데요. 대학 교육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는 명확한 사실인데 실제 변하고 있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사실 맞아요.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슈밥 교수가 얘기했듯이
덩치가 큰 물고기는 변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학은 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대학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핸디캡으로 작용을 했지만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고 네. 그러한 장점을 이용을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는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표현 중에 옹골찬 대학. 실속 말하면, 있는 대학. 네, 실속이 있으면서 네, 실천하는. 옛날에는 유니버시티란 말 자체처럼 거대한 도시를 형성했는데 이제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선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움직이는 행동하는 대학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나요?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비밀이 폭로됐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저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네. 돼요. 대학에서는 지금까지의 대학은 학과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 네. 백화점식으로. 예.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학과의 울타리 안에서 어떤 교육 활동을 하셨는데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은 융합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네. 학과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는 그러한 인력을 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네. 공유대학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과거에 학과 중심의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세계 모든 대학의 교육의 중심인데 저희는 그것을 학과 중심에서 융합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명칭을 공유 전공이라고 하고 있는데 공유 전공은 학사 조직이 아니입니다. 그러면서 교육 과정, 특히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데 대학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부분. 예를 들면 현재 군산이 전국적으로 네. 전기 자동차의 허브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 자동차 관련 회사들이 계속 군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전기 자동차 공학과는 없습니다. 잠깐요.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저 상상이 대학이 되죠? 아닐까 상상이 네. 되는데 공유 전공을 공유한다. 제가 융합이란 말은 학교 현장에 많이 쓰이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고 뭐 인문학도가 이학을 공부한다는 그런 막연한데 학부모들이 볼 때는 옛날에는 거의 이렇게 칸막이 교육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런 의미에서 작지만 강하단 말이 실감이 됩니다. 영상이 준비된 게 있죠. 영상 보기에 마지막으로 장학금은 아까 국립대이기 때문에 싸다고 하지만 또 장학 혜택도 많이 받나요? 그러면 저희는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이 있는데 장학금을 받는 학생 비율로 하게 되면은 92% 학생이 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네. 원래의 교육비도 저렴한데 심지어는 학생들의 90% 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는 전부 얘기죠. 다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와. 자, 그러면 이 대학을 알기 위해서 준비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 지역의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세상을 잇다. 국립군산대학교. 자, 이삭비 씨님, 네. 영상 보니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무슨 대학이라고요? 군산대학교입니다. 국립군산대학교. 네, 국립군산대학교입니다. 저도 군산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월명호수, 음파호수, 옥산호수가 있는 참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군산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그냥 산업화의 도시 또는 뭐 일제의 쌀이 수타르 역사가 있는 곳으로만 생각했는데 음식도 맛있고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특히 군산 앞에 뭐가 있죠? 새만금. 새만금이 있죠. 세계 최장단 길이거든요. 33km가. 장단 길이에 네. 간척을 사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래서 국립군산대학의
지금 입학지향님이 오셨는데요. 본인 이름 말씀해 주시죠. 이제. 예. 국립군산대학교 입학처장 일을 하고 있는 신소재공학과 김동희 교수입니다. 네, 김동희 교수 박수로. 네. 어서 오세요. 근데 교수님 목소리가 탤런트 같아요. 그러니까요. 성우 못지않고 호남이 그리고 형이시고요. 아까 설명도 참 잘하시고 그 군산대에는 이렇게 멋진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나요? 저희가 순서로 따진다면 저희가 342분 교수가 있는데요. 342분. 예, 제가 한 315번째쯤 될 겁니다. 아, 잘생기고 목소리 좋으시요? 예. 그러면은 다 좋다는. 와, 맞아요. 저희 또. 제가 알기는 우리 저희 이삭비 TV 방송이 사실 황해하는 거점 도시인 군산에 와서 국립대학교를 방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비 시인님, 네. 솔직히 말씀하셔요. 저도 사실 이 학교 출신입니다. 왜 이 학교에서 뭘 전공하셨는데요? 석사 과정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를 이렇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네, 제가 사실 신앙송을 좀 좋아해서요. 발음을 전공하고 싶어서 신앙송 이렇게 한국어로서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를 전공했어요. 의문 쪽으로. 근데 네. 그런 학과도 처음 들어보는데 전라북도에는 유일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라북도에서 이제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석사 과정을. 전라북도에서. 네, 전라북도. 네, 그러니까요.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석사 과정에는? 네, 석사 과정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박사 과정은 우리 여기 군산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로서 한 게 한국어가 네. 외국에 나가면 외국어가 되잖아요. 네. 훌륭한 교수님 한번 소개해 준다면 어떤 분이 권위자십니까? 저 박시균 교수님이라고요. 저도 들어봤어요. 그 네. 박시균 교수님이 굉장히 제자 사랑도 크고 또 여러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요. 오늘 갖고 온 특별히 저희가 시방송인데 네. 아들 위한 서시를 준비해서 왜 이 시를 준비하게 됐습니까? 제가 또 저희 여기 모교니까 찾아왔잖아요. 저희 후배들께 힘내라고 아들을 위한 서시로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은 아들이지만 어쩌면 후배를 근데 위한 오늘은 서시. 아들이 아니라 후배. 네. 저도 사실 이 시를 졸업식장마다 전 학생과 학교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굉장히 힘들지만 희망차고 미래를 향해 나가라는 시를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목소리 좋은 우리 김동희 교수님 네.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교수님. 두 분이 한번 같이 한번 네. 제가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위한 서시 이삭빛.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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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삶을 꽃처럼 살아라. 바람의 친구도 되어주고 봄의 싹으로도 돋아나 흙과도 하나 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되 가장 자유롭게 살아라. 영원히 맑아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대. 오직 사랑으로 뛰어나서 하늘보다 푸르고 태양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라. 이는 내 희망이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수십 번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았던 첫 마음으로 일어서라. 아들아, 아들아, 세상은 내 마음이 지배할 것이다. 발밑에서 돋아나는 간절한 사랑으로 살아가라. 감사합니다. 이 시는 제가 알기에는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이삭빛, 바로 이 자랑스러운 군산대 졸업생인 이삭빛 시인이 두 아들을 생각하며 쓰는 서시라는 개념은 가장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들이 아닌 후배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에서 이 시가 된 것 같아요. 교수님 이 시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예, 우리 이삭비 시인의 후배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시를 접하게 되면은 새로운 의욕이 솟구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위축되어 있는 학생도 있고 그럴 텐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배 시인이 후배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든든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삶을 꽃처럼 살아라. 이 시인은 우리 이삭빛 씨 말하는데요. 저도 시골에 집이 있지만 우리가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바람, 흙, 그리고 또
정말 그 노력과 인내의 세월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꽃처럼 살아란 말 속에는 영광뿐만 아니라 꽃이 피기까지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의 친구도 되어주고 봄의 싹으로도 돋아나 흙과도 하나 되는. 한번 읽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되 가장 자유롭게 살아라. 저는 이 군산대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자존감을 가지라는 의미 같아요. 우리 삶은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명문대학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몸을 명품으로 생각할 때 되는 것처럼 우리 군산대 학생들이 자기가 아까 우리 교수님 말한 공유 전공이요? 예. 공유 공유대학. 전공 그런 전공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의 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스스로를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존경하되 이 자유롭단 말은 저도 지금 학교 현장에 있습니다만은 옛날처럼 그저 시간에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매지너티브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특히 신소재 공학과니까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 실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긴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막상 사회로 진출을 잘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석 활동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이 학생들한테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적게 주지 않아서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말씀하신 공유 전공도 출발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까 국립군산대학이 갖고 있는 변화와 혁신을 직접 현장에서 하고 있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자유롭다는 말 속에는 굉장한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고정관념을 깨고 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먼저 변했군요. 그렇죠. 학교의 커리큘럼이 먼저 변했군요. 오늘 네. 시인님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역동성도 네. 느끼고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 안젤라 데이비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갇혀있는 벽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온 세상이 내 세상이 이게 되는 벽을 눕히면은 길이 된다. 길 다리가 된다는 말처럼 네. 이건 마치 그 시인님의 평소에 철학이 잘 나타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교수님도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교육 다 이제 경험자시고 또 현재도 하고 계시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받은 교육은 너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해서 어떤 정형화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산업화 시대에서는 의미가 있었고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지만 미래 사회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조차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네가 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누구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산대 졸업생 하나를 우연히 인천국제공항에 오다가 만났는데 네. 거기에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전라북도가 고향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군산대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산대가 아까 숨은 진주라고 말한 것처럼 사회 곳곳에서 작지만 강한 대학이 아닌가. 교수님 사실 그런데 그 다음 년에서 보면은 열정이 나오거든요. 예. 시인님이 한번 3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영원히 맑아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대. 오직 사랑으로 뛰어나서 하늘보다 푸르고 태양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 네. No passion. 자, 열정이 없으면 no gains. 그렇죠. 네. No dream. 예. 꿈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그러면 군산대는 학생들의 열정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부분인데요. 저희도 교육을 해보면서 결국 교육이 교육다워지려면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삭빛 시인이 말씀하신 열정 또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데 사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중에서 적지 않은 수의 학생이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로 대학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열정이나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1학년 1학기 교양 과목으로 비전 있는 대학생활 설계라는 교과목을 저희가 개설해서 필수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리엔테이션이군요. 그렇죠. 근데 단순간 뭐 워크숍 개념이 아니라 한 학기 학점으로 해서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고 자기의 열정을 할 것인가. 그럼 굉장히 다른 대학도 벤치마킹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는 이 교과목을 12년 전에 도입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과목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저희 대학의 실제 졸업생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게 숨은 진주. 취업률이라면 어느 정도일지. 네. 저희가 최근에 발표된 취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한 1%쯤 낮은데 그 이유는 저희가 아시는 대로 우리 지금 방문하신 군산 지역이 산업 위기 지역, 고용 위기 지역이 되면서 최근에 취업률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3년 전만 해도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취업률이 2% 정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68% 정도 취업률이 이게 허와 실이 있는데요. 예. 원하지도 않은데 취업하고 과장된 학교도 있고 예. 또 눈높이가 높아가지고 그렇죠. 또 준비하는 것도 있어서 저는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하는 이 시대의 문제는 어느 정도 좀 넓게 또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여러 번 실패도 해보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직업과 꿈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고 예. 그러한 발판을 대학에서 만들어줘야지 졸업 이후에 교육부의 그런 평가는 어떻게 본다면 대학을 병들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모 전문대가 뭐 90%의 취업률 보였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이면 속에는 그저 갔다가 2, 3년 만에 나오는 아이도 많고 해서 종합적으로 대학의 취업률로 평가하고 옥죄는 일은 교육부의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현석 활동가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현직에 있는 대학 교수로서 지금 대학에 대한 평가가 그러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화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52개 대학이 재정 제한 대학이라는가요? 뭐 그런 걸로 돼가지고 요즘 뉴스가 많이 되던데 물론 군산에서 시의회 또 뭐 군산시 지역이 군산대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항의 방문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설령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지금은 배정 결과지만 안 낸다 하더라도 군산대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평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학부모 입장에 볼 때는 대학에 대한 평가가 뭐 정량 평가는 좋은데 정성 평가가 안 좋다고 해서 뭐 기준을 공개하라고 막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게 이제 일반 그 학부모나 학생들은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3주기 기본 역량 평가가 정식 명칭입니다. 3주기. 이게 3주기라는 거는 벌써 1주기, 2주기 평가가 끝났다라는 얘기고요. 1주기는 2015년에 있었고 2주기 평가가 2018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주기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그 대학의 기본 역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평가 결과를 어디에 활용하냐 하면은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벌써 10여 년 이상 동결을 했기 때문에 대학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거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일반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데 명칭은 대학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모든 대학에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역량을 갖춘 대학에만 지원하겠다라는 의도로 이런 평가를 했고 군산대학은 1주기와 2주기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아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도 구성원들이 물론 평가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좀 부족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주기 평가에서는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는데 전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은 32개 대학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2주기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1주기, 2주기 때는 그렇게 기본 역량이 잘 갖춰졌는데 왜 갑자기 3주기에서는 기본 역량이 떨어진 대학으로 이게 평가되었나. 다 토탈로 되는 거죠. 그 그렇죠. 3중에 그러니까 2000 아까 15년부터 시작이 지금까지 돼서 해서 그럼 합산을 하면은 좋은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겨우 몇 년 가지고 이렇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저희가 보면은 네. 이번 평가는 18년에 평가받은 이후, 그래서 네. 18년, 19년, 20년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네.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는 이미 2010년, 10년 전부터 군산대학은 여러 가지로 혁신적인 노력을 해왔는데 그러한 평가는 이미 2주기 평가에 반영이 되었고 네. 이제 3주기 평가 대상인 18년, 19년, 20년에 무슨 혁신을 했냐? 저희가 만약에 과거에 혁신을 좀 소홀히 했다면 이번에 많은 혁신을 했을 텐데 이미 많은 혁신을 해놨기 때문에 확장하는 단계. 아니, 예.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네.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다 보니까 네. 인프라보다는 프로그램이 됐는데 네. 평가 항목에 있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평가의 항목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이번 평가 기간 동안에 무엇을 바꿨느냐 하는 것에 많은 비중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미 필요한 것은 다 바꾸어 놨고 그러니까 인프라 네. 구축이 됐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바꾼 것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쪽으로 갔는데 평가자들이 보기에는 크게 바꾼 것이 달라진 게 없네. 없으니까. 이래서 정성평가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속적인 혁신과 꾸준히 성장을 해왔지만 이게 1주기, 2주기, 3주기란 말을 바꿔 한다면은 1차 평가, 2차 평가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3차 평가에서는 그 다음 평가를 하면서 이미 인프라가 얼마큼 했냐 구축돼 있으니까 좀 노력이 다락가 부족할 수 있는데 역으로 말한다면 안 좋은 학교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또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 전공만 해도 저희는 2017년에 학칙을 개정해서 반영을 해놨는데 공유 전공은 대학 교육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초이거든요. 그런데 18, 19, 20년에는 그러한 노력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저희는 이미 그런 변화를 해놨기 때문에 자꾸 변화만 한다고 해서 좋은 성과가 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뭐 그렇죠. 때려 부시고 새로 오라는 마치 그렇죠. 그럼 맨날 교원에다가- 부수고 맨날 새거래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이게 봅니다. 오늘날 오직 하면 지금 여권의 한 후보는 교육부를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공약을 할 정도로 교육부가 교육부다운 일을 못하고 행정 편의주의라든가 이런 걸로 학령 인구가 줄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너무 저는 사실은 아까 작고 강한 대학을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인재를 만들겠다는 교수님들로서는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신문지에 한번 예. 읽어볼게요. 예. 보니까 한번 여기 읽어줄까요? 보시면 실제 군산대는 종합적인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갈목한 성과를 다수 거두었고 교육부 최대 사업인 링크 플러스 사업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돼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학생 학습 역량을 강화하며 취업률도 대폭 증가하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미 인프라 상태에서 내용적인 면을 보다 현실적이고 변화 그런 모습으로 많이 이끌었는데 교육부 평가 항목에서 이건 좀 아쉬운 점이 되고 설령 이게 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어떤 큰 불이익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이 1주기 때는 약간 부실대학 개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 1차 평가는? 예, 2015년에 있었던. 그런데 2주기, 3주기 평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인데 군산대학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로 매년 한 42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평가가 그대로 최종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군산대가 받는 불이익은 42억을 못 받게 되는 건데 군산대학교에서 1년에 사용하는 예산이 대학회계 1,020억, 산단에게 650억쯤 돼서 합해서 1,670억 정도를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40억을 저희 재학생이 대략 10,000명쯤 되는데 10,000명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1인당 40만 원 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교육비가 1,650만 원에서 40만 원이 줄어들게 되면 1,610만 원인데 이것도 아까 39위에서 1,610만 원이 되면 한 45위권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상위권에 있다라는 거죠. 180개의 공식 대학에서 그리고 한 50위권 안에는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학생들은 지원받는 게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지원을 받던 거를 못 받거나 하는 것은 한 가지도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게 잠깐 정리해 볼게요. 사실은 우리가 위기 다음에 기회가 없나온데 이번 기회로 군산시나 군산시의회 또 군산의 시민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군산대가 잘 됐는데 왜 그러냐고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항의도 가고 또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40억 이상의 효과를 내고 또 다음 평가가 언제 있습니까? 3년 후에 있습니다. 3년 후에 그때는 이 교육부가 잘못되다 하더라도 일단 도민이나 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1차 때처럼 부실대학의 이미지라고 오해하는 분도 많으니까 예. 노력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학으로서도 면밀하게 이 평가에 대비하고 또 국립대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3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 PC님 읽어주시겠어요? 사연이네요. 네, 사연. 이는 내 희망이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수십 번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았던 첫 마음으로 일어서라. 교수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내 희망이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수십 번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았던 첫 마음으로 일어서라. 야,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 군산대 후배들 또 교수님, 군산대를 아끼는 사람에게 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좋아가지고 수십 번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던 첫 마음으로 일어서고 희망이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이거 너무 좋죠. 예. 예. 저희가 공유 전공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개념입니다. 지금 학과 위주의 공부를 해서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너희들의 선배인 우리 교수들이 미래 사회를 예측했을 때 대학 교육 시스템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서 너희들한테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게 너희들의 희망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목은 우리 선배 시인이 남긴 거니까 학생들도 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께서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아, 아들아, 세상은 내 마음이 지배할 것이다. 발밑에서 돋아나는 간절한 사랑으로 살아가라. 네, 교수님도 한번 읽어주세요. 아들아, 아들아, 세상은 내 마음이 지배할 것이다. 발밑에서 돋아나는 간절한 사랑으로 살아가라. 네, 희망의 길을 안내해주고 세상은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 해서 오늘 이삭비 시인이 군산대를 위해서 특별히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군산대학교 입학 시작이시고 또 군산대를 많이 사랑하시는 김동익 박사님 같이 하고 있는데요. 군산대 홍보하는 영상 하나 다시 한번 보고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군산대가 이렇게 멋지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럼 영상 본 다음에 이야기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가능성은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미래 가치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육, 시대와 발맞추는 적극적인 실천,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연대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사람으로 세상을 잇는 스마트 KSNU 국립군산대학교입니다. 교육은 바른 인성 위에서 빛을 발하기에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의 가치를 일구어갑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는 곳,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즐겁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세운 이정표대로 앞날을 개척할 수 있는 단단한 실력,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 지역과 세계를 아울러 보는 폭넓은 시야, 그리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의지. 이것이 우리의 교육, 사람을 키우는 국립군산대학교의 새로운 시각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 속도에 발맞추기 위한 대학 교육은 더 유연해야 합니다. 국립군산대학교에서는 인문과 공학이, 예술과 과학의 경계가 없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원하는 어떤 전공이든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군산대학교의 유연한 융합 전공대는 학과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한계를 뛰어넘는 온전한 융합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시대와 함께하며 기업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학문과 현실 사이의 균형 감각. 국립군산대학교는 교육이 현실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업과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학생들에게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계기를, 기업에게는 탁월한 실무형 인재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적극적인 실천, 국립군산대학교가 구축한 선순환 산학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뜨겁게 실천해 갈 것입니다. 국립군산대학교가 군산과 새만금의 발전을 이끌고 가능성을 함께 열어가며 서로에게 활력을 불어넣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적 책임감 위에서 지역과 연대하는 방법, 국립군산대학교가 대출하는 글로컬 인재들처럼 국립군산대학교는 성공적인 지역 발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가며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 이 또한 사람이 가진 가능성에 한계를 두지 않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키우고 새로운 시대와 소통하며 누구보다 진취적인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사람으로 세상을 잇다. 국립군산대학교.
이번에 영상을 보니까 군산대의 넓은 캠퍼스, 아까 제가 신황해권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또 학생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는 영상. 자, 여러분 어떻게 숨은 진주 찾았습니까? 이삭비 시인님? 그러면 네, 네. 군산대학교 숨은 진주. 이제 진주학교가 되겠네요. 특히 저도 이렇게 자꾸 반복되지만 교육 현장에서 볼 때 이제는 간판 시대가 아니고 백화점 시대가 아니라 꼭 나에 맞는 이삭비 시인님의 시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으로 품을 때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저희가 시 방송이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시가 한 편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장석주 시. 장석주님 우리 시인님 좋아하는데 네. 어떤 분이죠? 장석주 시인님 대추 하나를 쓰신 유명하신 시인님이십니다. 대단하신 예, 그리고 분. 고향도 이쪽 논산 분이라 네. 더 친근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 시를 가끔 학생들에게 제가 외워주는데요. 저희 집에 대추가 있습니다. 예. 근데 대추가 있는데 지금 무럭무럭 익어가는데 사실 그 대추를 보고 이런 멋진 시가 나왔다는 걸 보고 역시 시인은 네. 남다른 감각과 고뇌와 또 통찰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예. 대추 하나에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이제 적에 꽁차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덕방. 저 안에 땡볕 두어다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다. 직접 대추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이 시인을 생각합니다. 이 한 알이 익고 둥그러진 데는 대자연의 비밀이 숨어 있고 수많은 노력이 있다는 것인데 교수님은 어느 대목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까? 저는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대추가 우리 학생들이구나. 학생들이 사회에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부모님의 노심초사, 마을 어귀에서 만난 할머님의 칭찬 한마디, 또 대학에서 우리 교수들이 근엄한 척하면서 해줬던 교훈, 이런 것들이 결국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로 대추를 익히듯 우리 젊은이들을 옹골차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참 이 시가 뜻깊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숨은 진주 대학에서 숨은 진주를 발굴해가는 과정이군요. 예. 그래서 교수님이 군산대 자랑하려고 이 시를 또 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추 한 알이 세상과 통하였단 말은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고 네.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삭비 시인의 시나 장석주님의 시가 말하는 것처럼 저절로 된 건 없다. 둥그러지고 붉게 기꺼이 이 과정을 우리 군산대 학생들이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삭비 TV 방송 뭐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번 더 이 시를 읽어보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숨은 진주 군산대학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시와 함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혼자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요. 정말 네. 예,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추 한 알,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붉게 익히는 것일 거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네, 박수 네, 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동익 입학실장님들은 좀 감동이 온 것은 뭐냐면요. 저도 친구들이 대학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만큼 자기 근무한 학교를 사랑하는가. 근데 교수님의 어투나 눈빛이나 가슴 속에서 정말 이 대추 한 알처럼 아이들에게 아까 근엄하지만 남겨진 교훈적인 이야기란 말을 표시한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군산대학교 이 길을 기회로 삼아서 숨은 진주처럼 새만금의 새 역사가 펼쳐진 것처럼 될 것이. 여러분 훌륭한 또 선배도 있고 이삭비 시인님이 홍보대사죠? 네, 군산대 네, 이번에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또 네, 되고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면은 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군산대학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숨은 진주에서 이제 드러나는 진주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군산대 화이팅! 화이팅! 군산대 화이팅! 파이팅! 네, 네.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라고 도스토옙스키가 말했는데요. 회장님 너무너무 진행 감사하고 또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군산대학교 마지막 넓은 캠퍼스를 보여준 모습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